아이폰 비번을 안 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피해 내용의 증거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자 측이 제보했다는 아이폰 비번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아이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걸 해제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만약 기계가 한다 그러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건데 경찰이 이제 그걸 풀었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나 했는데 피해자 측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이게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손혜원 전 의원은 비서가 어떻게 비번을 아느냐 그러면서 박 전 시장 아이폰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서 그러면 비서에게 비밀번호를 알렸으면 나머지 다른 5명도 모두 알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겪는 피해도 2차 피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아까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공용폰입니다. 공용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는 사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공용폰인 만큼 비밀번호를 비서에게 알릴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비서들도 공유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공용폰이라는 게 언제든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일정 같은 걸 공유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또 다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2차 가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서울시 한 산하 기관장이 이런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살이마저 느꼈다. 그러면서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사죠. 여성단체 대표들을 들러리 세워놓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비겁하다. 사악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들은 그러니까 피해자와 변호인 그 여성단체들이 사과할 여유뿐만 아니라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점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20차례 이상 비서실에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보직 배경을 요구했고요. 만약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박원순 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문제 삼을 수 있었죠. 여러 차례. 그러니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물론 피해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기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4년에 끌고 간 건 박원순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정모 라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인이 사과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거꾸로 피해자가 사과받을 시간을 잃은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박원순 전 시장과의 친분 관계가 있으니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늘 여건이 얘기했던 게 피해자 중심주의인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공감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경 교수님, 비서가 비밀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그 의도가 좀 불손하다. 그래서 2차 가해다. 이런 거죠, 이게. 그렇죠. 그 질문 자체에는 뭔가 이 박원순 전 시장과 그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뭔가 좀 친한 관계가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았겠냐. 이러한 뉘앙스가 깔린 질문이기 때문에 이 미투가 가짜 미투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의도가 좀 깔린 질문이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자 다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피해자라면 당연히 그 비밀번호 몰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피해자가 어떠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인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피해자한테만 조준하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라면 비밀번호를 알게 됐으니 그 안에 내용이 있겠죠. 거기에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비밀번호를 통해서 알아내게 된 그 휴대전화의 내용을 통해서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행히 그 비밀번호를 알아서 풀게 됐고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이제 사망 정황에 대한 것만 보겠다는 지금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제 그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보여질 때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아주 높은 상급자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뭐 문자로 강렬하게 저항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뭐 부정하거나 반박하거나 하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 피해자다움이 맞냐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권력 관계에서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주 네. 의원님. 네. 저 서울시 한 산하기관장이란 장모 씨의 네. 주장, 네.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뭐 들으면서 살이마저 느꼈다. 뭐 그런 부분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피해자 입을 막고 진실을 부정하고 또 결국은 피고소인과 관련자들 비호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논란에 대해 가지고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박 시장 주변에는 저도 이제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고인이 됨으로써 또 자기 생명을 끊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런데 이미 그런 문제는 뭐 법적으로도 공소장 없음이기도 하고 자기 개인으로도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유서에서 예컨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위로를 했다든지 좀 엄명을 했으면 좀 더 직접적인 사과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박 시장 측근에서는 뭐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이보다 더 많이 말하자면 벌을 받은 게 있냐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 옹호하는 입장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러한 발언을 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핵심은 시장이 그 피해자 측에 피해를 가한 것이고 또 그 피해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변 분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과 피해자 입장을 말하자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광산 변호사님. 네네. 지금 성추행 피해의 증거가 빈약하다. 뭐 또 이런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입증 책임을 또 전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이제 저희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성과 관련된 범죄 연루가 돼서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에 증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증거가 없냐?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무혐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범죄 자체가 은밀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증거 자체는 이제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 90% 이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제3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랄지 그런 증거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럼 피해자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관한 문제, 이것이 죄가 되냐 안 되느냐 판단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또 다른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것이 텔레그램이랄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어떤 속옷 입은 걸 찍어서 보냈다랄지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면 피해자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충분히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피해자를 처음에 상담했다고 한다면 유죄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망하지 않고 그걸 반격을 해서 그런 신빙성을 탄핵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어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빈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